저는 경찰이기 때문에 사격은 물론 다양한 무술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는 아직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 파리의 태권도의 태부 김한수 관장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꾸준히 수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김한수 관장님께서는 저희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인입니다. 관장님은 12명이나 되는 괴한을 맨손으로 제압한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아직도 후배 경찰들은 저 중년의 동양인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맞냐고 재차 물어보곤 한답니다. 저희 경찰들 사이에선 김한수 관장님은 아주 유명인사지요. 사실은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김한수 관장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장님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고 그 소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경찰 일이 익숙해졌을 때였어요. 익숙하다 못해 지루할 정도였죠. 사실 파리는 10년 전부터 이미 답도 없을 정도로 난민 포화 상태였고 매일매일 절도 같은 범죄들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찰들도 두 손 두 발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데 경찰이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10년 전 그 해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종교 싸움으로 자잘한 테러가 발생하던 시기라 프랑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안건들이 마구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래서 신원이 불분명한 이민자나 난민을 특별히 예의주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몇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그렇게 저와 톰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톰과 저는 범죄 발생 지역에 집중 수사를 하며 타겟 명단들을 추려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자잘한 좀도둑, 마약 판매상 등등을 때려잡고 있었지만 이미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파리를 깨끗하게 돌리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경찰 인력들도 급격하게 지쳐서 옛날의 그 안일한 태도로 금세 돌아갔죠. 여느 날처럼 톰과 저는 지난 사건들을 통계 정리할 겸 파리 지도와 차트를 보던 중에 놀라운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파리의 특정 한 지역만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지역이 부자 동네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난민이나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톰과 저는 이곳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지역을 집중 수사하기로 상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도 채 되지 않아서 승인이 떨어졌고 그 지역의 관리 대상들 리스트를 받게 되어 그들을 따라다녀 보기로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율이 떨어지게 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죠. 사실 그때 우리는 꽤 신이 났었어요. 왜냐, 범죄가 발생할 만한 장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통상 딱 둘 중 하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다. 두 번째, 조직의 보스가 있는 지역이다. 저희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했고 범죄 조직 보스의 주거지를 특정하면 엄청난 포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척 설렜죠. 그렇게 해당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갔고 요주의 인물들을 추려서 시간이 날 때마다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의외로 성실하게 생활을 했달까?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었고요.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사복으로 갈아입어 그들이 자주 찾는 술집에 잠복하게 됩니다. 역시나 언제나 비슷한 시간에 그들 무리가 몰려들어왔어요. 그들의 존재가 불편해서 나가는 손님들도 몇 있었죠. 저희는 그 일당들이 하는 말을 엿듣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이 술에 취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나 그들은 취기가 점점 오르는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뭐라 떠들어대는데 그때 저희의 귀에 딱 꽂히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자식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와 톰은 눈빛을 슬쩍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그 지역갱 활동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에 몹시 분노하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대화가 이어졌죠. 갱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을 없애려는 계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톰은 이것은 패거리들의 세력 싸움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조만간 이 작은 동네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였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인들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상대 패거리가 누군지를 찾아야 했죠.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 숨죽여 엿들었고 결국 그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자가 동양인이고 성이 캠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톰과 저는 곧바로 본부로 돌아갔고 그 지역의 성이 캠인 동양인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리스트에 여러 사람이 추려졌지만 너무 나이가 많거나 성별이 여자인 사람을 제외하니 손쉽게 딱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발소에서 일하는 김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김한수는 당시 40세 조금 넘은 나이로 한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었죠. 사진을 보니 김한수는 다른 동양인답지 않게 피부도 새하얗고 인상도 푸근하니 좋았어요.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곱상한 외모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의 범죄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어떤 범죄 전과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인적사항에서 그가 몇 년 전 파리에서 태권도 교습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폐업했다는 기록만이 전부였죠. 기록으로 보면 갱이 노리는 남자가 김한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는 키도 170cm로 작은 키로 빼빼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런 남자를 갱 일당들이 노리고 있다니 뭔가 빠진 퍼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에 잠겼는데 순간 머릿속 전구에서 불이 탁 하고 들어왔어요. 톰을 보니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톰이 입을 였었죠. 내가 봤을 때 김한수 이 자식 간첩인 것 같아. 갱이 노리는 인물이 이렇게 기록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 가짜 여권으로 밀항을 한 게 아닐까? 저는 톰의 말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우리는 간첩일지 모르는 김한수를 일거수일투족 미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김한수가 운영하는 이발소로 향했고 한참을 차 안에서 그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는 평범한 이발사로 보였고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 오는 손님들도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곳에 도복을 입을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점만 빼면요. 그렇게 저희는 3일 내내 김한수만 쫓아다녔어요. 김한수는 정말 지루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집안이면 이발소에만 있었으니까요. 약간 다른 점은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체육관에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슨 가라데 같은 것을 수련하는 듯 보였는데 톰이 제게 저건 가라데가 아니라 태권도라고 고쳐 알려줬어요. 태권도라는 걸 처음 들어봤던 저는 그게 뭐냐고 되물어봤는데 톰은 어떻게 태권도를 모를 수가 있냐면서 아주 유명한 동양의 무술이라고 알려줬어요. 한국의 전통 무술인데 프랑스에서도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고 톰의 어린 아들도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지만 김한수가 금세 수련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톰과의 대화는 그렇게 중단이 되었죠. 김한수는 다시 일터로 향했고 저는 뭐라도 빨리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이발소로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톰만 차에 남아있고 저만 손님으로 위장하여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한수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 좋게 웃으며 저를 환영했어요. 살짝 어색했던 점은 그 안에 배기는 저 하나뿐이었던 거였죠. 그곳에 있는 손님들은 한국말을 썼는데 내가 왜 여길?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제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길었기 때문에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김한수는 제 머리를 한번 보더니 동양인과는 모질이 많이 다르다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며 능숙하게 날카로운 가위를 쓱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머리를 내어주다니. 김한수의 날카로운 가위가 저희 목덜미 근처를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면 자동으로 저는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면서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상상이 펼쳐졌죠.
김한수가 내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한패인 거 아냐? 그렇게 저 혼자 끔찍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사이에 머리 손질이 다 됐다는 김한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놀라웠어요. 저의 머리는 그 어떤 곳에서 잘랐을 때보다 멋지게 잘 다듬어져 있었어요. 김한수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봤다면서 씩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여태 시도해본 어떤 스타일보다 만족스러웠고 그에게 또 오겠다고 인사하고는 값을 지불하고 싱글벙글 웃으며 다시 톰이 있는 차로 돌아왔어요. 톰이 저에게 뭔가를 알아냈냐고 물었고 저는 그제야 김한수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톰은 바보 같은 저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결국 저의 멍청함 때문에 우리의 무식한 잠복 여정은 그렇게 더 이어졌어요. 우리는 또다시 이발소 문이 닫힐 때만을 기다렸어요. 언제나처럼 김한수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그는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모은 공업용 봉투 몇 자루를 지고 가까운 쓰레기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김한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서 그를 뒤쫓아갔죠. 들킬까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껐고 그와 약간 떨어진 채로 아주 천천히 달렸어요. 그리고 김한수가 쓰레기장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근처에 적당히 주차를 했죠. 그런데 곧이어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있던 얼굴 몇 명과 전에 바에서 봤던 갱 일원들이 김한수가 있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총 12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톰을 쳐다봤고 톰도 드디어 하는 표정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역시 김한수에게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정체를 밝힐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하는 대화를 엿듣고 모두를 싹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어요. 저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골목에 가까이 가니 대화 소리가 들렸죠. 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다 큰 어른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 썩 보기 좋지 않아. 김한수는 12명의 범죄자들을 대면했는데도 전혀 겁에 질려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로 미루어 보아 최근 어떤 이유에서 김한수가 갱의 보스를 때려눕힌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복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김한수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갱과 엮인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갱 일원 중 한 명이 불시에 칼을 꺼내 김한수에게 돌진했습니다. 저와 톰은 너무 놀라 총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달려나갔지만 김한수의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경찰의 도움 따위는 조금도 필요해 보이지 않았죠. 김 씨는 본인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자가 휘두르는 칼을 쉽게 피해버리고는 동시에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고 그의 발은 상대의 갈비뼈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남자는 가녀린 신음과 함께 뒤로 날아가 버렸고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일당들도 일제히 김한수를 향해 움직였어요. 두 명이 동시에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며 발차기로 둘의 손을 공격해 무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통증 때문에 주저앉았고 톰과 저는 영화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김한수가 괴한들을 상대하는 모습은 무술 영화 그 자체였거든요. 김 씨는 상대방의 공격을 모두 예상하듯이 부드럽고 침착하게 움직였고 한 번의 발차기로 두 명을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혼자서 상대의 패거리를 완전히 압도시켰어요. 겁을 먹은 일당들은 쏟아지듯 덤벼들었지만 김한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완벽히 읽어내며 태권도 특유의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한수의 발차기는 날카로웠고 주먹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김한수는 순식간에 10명을 쓰러뜨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2명은 자리에서 주춤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 작은 동양인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달은 듯 보였어요. 그렇게 2명은 재빠르게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김한수는 빠른 속도로 그들을 가로막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방금까지 사람 좋은 얼굴로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사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지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표정을 가진 그 동양인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연속 2단 옆차기로 상대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김한수의 발차기를 맞고 공중으로 떠오르듯이 튕겨나가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났듯 보였어요. 김한수는 호흡을 가다듬고 쓰레기 더미로 돌아가 머리카락을 버리는 일을 이어서 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는 전혀 숨이 가빠 보이지 않고 몹시 차분해 보였다는 거였어요. 톰과 저는 싸움 장면을 보며 그의 무술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우리는 패거리 전원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김한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물었죠. 김한수는 어깨를 그저 으쓱하고는 저희에게 자기는 죄가 없으니 집에 가도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김한수가 정말로 훈련된 간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했고 김한수는 의외로 흔쾌히 응했어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신문한 결과 김 씨는 간첩이 아니었고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수련해온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국가대표로 활동까지 했으며 몇 년 전에 프랑스에 태권도를 전파하러 왔다가 잘 되지 않아서 현재는 이발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간첩이 아닌 이상 우리 경찰은 김한수 같은 엄청난 사람을 더욱이 그냥 보낼 수가 없었고 저는 상부에 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경찰청은 김한수에게 프랑스 국적을 주는 대신 국가 특채 경호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이것은 이민자에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지만 김한수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죠. 한국은 이중 국적이 불가능한 나라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 국적을 저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김한수는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강조했죠. 김 씨의 뜻을 굽힐 수 없었던 저희는 그를 채용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에 완전히 매료됐던 저는 김한수에게 태권도를 전수받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를 따라서 톰과 다른 경찰들도 함께 매주 김한수 관장님께 태권도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관장님은 대체로 온화했지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완벽주의에 가까웠어요. 덕분에 우리 경찰들은 사부님을 통해 무술 기초를 완벽하게 다질 수가 있었고 그것이 프랑스 경찰의 수준을 올리는 게 크게 일조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저는 경찰 일을 병행하면서 파리에 있는 태권도 수련원에서 태권도 명맥을 이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한국으로 직접 날아가서 김한수 관장의 스승님을 더 늦지 않게 만나 뵙는 것에 저희 꿈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태권도는 정말 위대한 무술입니다.